네, 안녕하십니까. 월간도시 장기용 기자입니다. 요거 저희가 이제 12월 말에 썼던 기사인데, 압구정 4구역 수주전 이주비 조건 두고 설왕설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저희가 내보냈었습니다. 이 내용이 뭔고 하니까, 압구정 4구역이 이제 해 바뀌어서 새해에 아마 시공사를 이제 선정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 뭐 아직 시공사들이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입찰 공고하고 이제 뭐 입찰 제안서 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모 건설사는 이런 조건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모 건설사는 뭐 이런 제안을 할 것 같다던데,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 사이에 시끌시끌하다는 겁니다. 이주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마 PD님 재개발 재건축 안 사시니까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원래 이제 살던 집에서 건물을 부수고 해야 되니까 이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이사를 나갈 때 이 돈 가지고 전세 나가 계세요 하고 이제 빌려주는 거를 이주비라고 합니다. 이 이주비가 왜 문제가 됐냐? 원래 이주비는 1주택자에게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설왕설래 되는 부분은 추가 이주비라는 겁니다. 그럼 추가 이주비가 뭐냐? 그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원래 법적으로 줘야 되는 이주비 외에 건설사가 이제 은행에 가서 우리가 추가로 담보할 테니까 이거 좀 조합원들한테 빌려주십시오 하고 담보해서 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추가 이주비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사실 현대건설 들어오냐, 삼성물산 들어오냐 이런 것보다 이주비 얼마 나오냐,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더 큰 이슈거든요. 예전에는 DH 달아주냐, 레미안 들어오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슈였던 거고, 그리고 뭐 20층으로 짓냐, 40층으로 짓냐, 70층으로 짓냐, 이런 게 이슈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보다도 더 이주비 얼마 나오냐, 추가 이주비가 얼마 나오냐, 금융 조건이 어떻게, 이자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사가 됐다는 겁니다. 압구정 4구역도 마찬가지로 시공사 입찰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시공사가 아직 뭐 어느 건설사 들어오겠다라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아름아름으로 대충 이 건설사가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수준은 있지만은, 아직 뭐 정식으로 입찰한 것도 아닌데도 벌써부터 이 건설사는 이주비 얼마 해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아름아름으로 이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추가 이주비가 이슈가 됐냐? 물론 시공사가 이제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이주비 조건을 내세우는 거겠지만, 건설사들이 돈잔치를 해서라도 이걸 먹어야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정비 사업의 어떤 자금 구조가 우리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6월 달에 6.27 대책이 있었고요. 10월 달에 11호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 대책들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을 걸겠다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LTV 40%까지만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LTV라는 거는 이제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담보를 얼마나 인정해서 대출해 줄 거냐,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40%만 인정하면은 예를 들어 20억이다. 그러면은 LTV 40%니까 8억까지만 나오는 거죠. 10억이면은 4억까지만 나오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이주비를 어떻게, 그럼 이주비도 안 나오는 거냐, 이게 이슈가 됐거든요. 정부에서는 일단은 6억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주하는데 문제 없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강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6억으로 내 애 다니는 학교 계속 다니게 바로 옆 단지나 옆 동네로 이사 가기에는 전세금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살던 분들이 강북으로, 경기도로 나가기에는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주 시점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전세를 주고 있는 분들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세금이,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 전세금이 6억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6억 받아가지고는 전세금도 못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3, 4년 나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입주할 때 이주비 대출 갚으면서 또 분담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다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압박을 느끼는 조합원들이 많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제안하는 뭐 명품 지어주겠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래서 나 돈 얼마 빌려줄 건데, 나 세입자한테 돈 얼마 빌려줘야 되고, 나 지금 우리 애 학교 계속 여기 다니게 하려면은 바로 옆에로 이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전세금 정도는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남 4구역이라고 아실 거예요. 용산구에 있는 건데, 한남 4구역 수주전이 현대랑 삼성의 건설업계 1, 2의 싸움으로 벌어졌는데, 이때 사실 실제로 설계 이런 것보다도 이주비가 얼마 나오냐, 이게 진짜 관건이었거든요. 그때 삼성물산이 내건 파격적인 조건이 뭐였죠? 담보에 상관없이
여러분 담보 가치가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최소 12억을 빌려주겠다. 그런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그리고 LTV에 150%까지 빌려주겠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금리도 많이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레미안이 더 잘 지어서 DH가 더 잘 지어서 레미안이 됐다기보다는 진짜 돈을 더 잘 빌려줘서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번에 압구정 4구역에서도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추가 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는 일단은 개인의 LTV나 DSR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시공사 신용으로 은행에 신용을 빌려줘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 대출과 별개로 이제 추가 이주비라는 거는 좀 활용하기가 좀 용이한 대출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6억으로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 저희는 20억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확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합원들의 마음이 심숭생숭하고 그러다 보니까 OS나 건설사 직원들이 조합원 만났을 때 조합원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니까 본사에 문의해서 저희 대충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는 이야기들이 새어나와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지금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압구정 4구역 뿐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압구정 4구역 끝나고 나면 압구정 5구역, 3구역 다 시공사도 선정을 해야 되고요. 압구정 1구역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지금 또 이제 음마아파트 그리고 강남권에 수많은 단지들 지금 또 시공사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의 용산, 강북 지역도 지금 다 시공사 선정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강제로 이제 대출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생겨난 또 하나의 부작용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너 또 강남 사람 편드냐? 강북 가서 살면 되지. 안양 가서 살면 되지. 뭐 안양도 비싸죠. 어디로 얘기하면 좋을까요? 뭐 저기 섬진강 가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내 일이 돼 보면은 내가 살던 거주지, 내 자식이 다니던 학교 이거 쉽게 옮길 힘든 거거든요. 참고로 저는 강남에 살진 않습니다. 저는 강북 저기 서울 끄트머리 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제가 이주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장이 되면 아마 이 대출 규제가 물론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제한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주비는 그래도 최소 6억은 보장해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입주는 이주비 대출 항목이 아니니까 LTV 40%, 뭐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20%까지 제한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출을 제한 거니까 분담금 일단 납부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가 있는 데서는 전세도 놓기 힘들어지니까 전세금으로 보통 이제 전세금 받아가지고 분담금 내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전세도 지금 대출 규제가 또 걸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장에서 엄청난 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은행 빚으로 집을 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자극을 받고 폭등하고 이런 문제는 좀 바로잡을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재개발 재건축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도시가 발전을 하고 또 지금 서울의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된 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을 우리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30년 전에 비해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소득 수준에 맞게 주거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원주민들이 최대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는 그런 금융 구조 이런 지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